K리그 1에도 대형 소식이 한 가지 터졌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이적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 이곳에 앉아있는 송지훈 기자 단독으로 나갔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네. 사실 그 이번 여름 시장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올 연말에 수원 FC와의 3년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원 FC 입장에서 본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여름에 보내야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승우 선수가 이번 여름에 팀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 최근에 국내외 많은 팀들이 이승우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럴 법하죠. 네. 결국은 이제 그 결과가 전북 현대에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데 어제 그 수원 FC가 인천 유나이티드랑 이제 원정 경기했거든요. 이 경기에 이승우 선수가 경기 끝나기 한 몇 분 전에 나와가지고 마지막 교체 선수로 그 전에 근육 부상이 있어가지고 못 뛰다가 이제 복귀전을 나왔는데 수원 FC 유니폼을 입고 나온 마지막 경기 마지막 순간에 또 골을 넣어서 올 시즌 이제 10번째 골 달성을 했고 경기 끝나고 나서 거기 남아있는 수원 FC 서포터에게 이제 메가폰을 잡고 저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알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 팬들에게 내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건데 그 기사 버튼 누르려고 대기하고 있던 게 저였거든요. 네. 이승우가 말 끝나자마자 누르려고?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팬들에게 한마디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미리 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승우 선수 한마디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바로 출고를 했죠. 근데 진짜 약간 지각 변동이 일어날 법한 소식이긴 합니다. 이승우 선수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으로 이적을 하는데 단독 기사 쓰셨고 사실 이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어요? 이게 사실은 그 이승우 선수가 전북 현대와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건 그전 한 1, 2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적 협상이라는 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울산 현대와 FC 서울에 그 원두재 선수와 이제 이태석 선수 그 케이스도 있지만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성사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계속 어떻게 될 수 있다? 경기 결과 직전에도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었죠. 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우 선수를 탐내는 팀이 전북 현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국내에만 1, 2부 통틀어서 6팀이 있었고요. 직접 오퍼를 제의한 팀이 6팀이 있었고 해외에도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만 6팀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여러 나라에서 와서 그 이적 제의를 했던 팀 클럽 수가 한 2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옵션 중에서 이제 이승우 선수가 전북 현대라는 팀을 이제 결정을 한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전북과 수원 FC 그 사이에 결정 나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던 거고 그 경기 결과 경기를 이제 치르기 직전에 수원 FC가 이승우 선수 보내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승우 선수가 이제 직접 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야, 그러면은 그 이적 조건이랑 이번에 그 전북과 맺은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은 4년 6개월입니다. 기네요. 네, 이승우 선수가 이제 26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4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다 전북에서 채운다면 30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의 최전성기를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예를 보더라도 한 26세에서 한 32세 정도로 봐요. 한 그 정도 기간을 보는데 이승우 선수의 지금 이 계약은 사실 전북에서 최전성기를 다 보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전북도 이승우 선수가 그 4년 6개월을 모두 다 채워주길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북이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또 해외 이적에 관대한 팀이거든요. 그 이전에 김민재 선수 중국 갈 때 그리고 또 이재성 선수가 독일 갈 때 그리고 또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갈 때 다 팀의 주축 선수고 핵심 멤버들인데 이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흔쾌하게 보내줬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승우 선수에게도 일단은 이제 팀에 왔으니까 어느 정도 팀의 공헌을 좀 해주고 그 공헌도가 어느 정도 좀 찼다고 인정이 되면 좋은 조건이 오면 미련 없이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밟기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이제 인터뷰에서 본인이 수많은 오퍼 중에서 전북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의 존재 때문에 이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이거 매우 맞는 얘기고요. 그 이승우 선수와 박지성 디렉터 사이에 인연이 있죠.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이 두 분이 S본부 해설 일진으로 같이 다녔어요. 맞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승우 선수는 선수로 월드컵을 간 게 아니라
해설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본인이 준비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좋은 해설을 하겠다라는 의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친한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우비는데 나는 관중석 이제 기자석에서 앉아가지고 이걸 해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박지성 디렉터가 너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음 월드컵은 저게 네 무대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좀 격려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승우 선수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던 차에 이제 여러 팀들 중에 전북이 이제 이승우 선수에게 또 러브콜을 보낼 때 이제 박지성 디렉터가 직접 연락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나?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 이승우 선수의 마음이 상당히 동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박지성 디렉터가 있다고 해도 이승우 선수가 원래 있던 그 수원 FC 순위가 훨씬 높잖아요. 굳이 하위권인 팀으로 이적을 한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오늘 그 장원선 아나운서가 질문을 저한테 두 번째로 주셨는데 네. 두 질문이 다 너무 날카로워요. 예, 제가 어지간하면 피부가 두꺼워서 외부 통증에 둔감한데 아주 따끔따끔한 이런 질문들을 예, 사실 이 부분을 걱정했던 팬들이 많거든요. 진짜 네. 두껍다. 예, 예, 참 두껍게 나오지 않아요?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원 FC는 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전북은 네. 올 시즌에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최근까지 꼴찌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순위가 조금 올라오는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니 기왕 갈 거면 좀 더 이기는 팀, 좀 더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지 왜 전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그러면 해외 이제 포기하는 거야? 4년 6개월이나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주목받던 이 선수가 그냥 K리그에만 머무는 거야? 이 두 가지 질문이 저한테도 많았거든요. 네. 네, 두 가지 다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그 전북이라는 팀 지금은 하위권에 있지만 일단 K리그의 명문입니다. 어떤 시스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유럽에 가장 흡사한 그런 구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북이 많이 부진한데 이게 뭐랄까요 그 선수단 안에 있던 어떤 그런 그 팀 분위기 이게 지금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선수 구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상위권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좋은 선수단을 갖고 있는 팀인데 지금 팀 안에 어떤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서 지금 이걸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승우 선수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렇게 어려운 팀에 내가 가서 이 팀을 끌어올려 놓으면 나의 어떤 진가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해외 이적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전북에서도 팀을 어느 정도의 이제 좀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흔쾌히 보내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승우 선수가 전북으로 가는 가장 한 가지 이유를 이제 큰 이유를 꼽으라면 결국은 대표팀이에요. 그건 네.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수원 FC,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정말 공격적인 네. 선수잖아요. 그런데 수원 FC의 전술은 사실 공격 전술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닙니다. 수비를 꽁꽁꽁꽁 잠그고 있다가 기회가 났을 때 이승우 그리고 안데르손 이런 선수들에게 볼을 줘서 이 선수들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팀인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전술 자체가 좀 수비에 좀 더 네. 무게가 가 있다 보니까 이승우 선수 혼자 만약에 잘 하지 못하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전북은 반대로 지금 성적이 좋지 않지만 화끈하게 공격 축구하는 팀. 이 팀을 이제 컬러를 가장 얘기하는 게 바로 닭공이잖아요. 네. 최근에는 그 닭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거나 공격에 기반을 둔 선수 구성 그리고 전술을 갖고 있는 팀이다. 그런 면에서 이승우 선수가 좀 더 내 기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전북이 10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하위에서 살짝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상승세라고는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렁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승우가 전북으로 가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일단 그 전북이 가장 지금 약점으로 꼽히던 게 이제 수비 불안이었는데 사실 이 수비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전방에서 뭔가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는데 이걸 놓쳐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면 우리가 득점을 할 기회를 놓치고 반대로 실점을 할 위기가 찾아오니까 네. 선수들이 자꾸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겨왔던 팀이면 맞고 우리가 다시 공격하면 되지 일 텐데
그 전에 계속 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골 먹으면 우리 또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자꾸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전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찬스가 났을 때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선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게 뭐 티아고 선수도 있고 에르난데스 선수도 있고 좋은 공격수들이 앞에 많은데 이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줄 선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반대로 패스를 해줬을 때 마무리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었다는 거. 그 역할을 지금 이승우 선수가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승우 선수 본인도 내가 그 역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수비에 좀 더 치중하기보다는 확실한 공격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2골 먹으면 3골 넣겠다 이런 각오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북이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이거든요. 저도 그런 그 전술을 펴는 감독을 또 알고 있거든요. 클린스만이라고. 네. 네, 2대1로 이길 바에는 4대3으로 이기겠다 라고 이제 클린스만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제가 갔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입만 살았어. 아니 그런 축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실제로 그런 축구를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쉽죠. 우리가 뭐 2대1로 이길 바에 4대3으로 이긴다 하려면 선수들에게 우리가 4대3으로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전술의 디테일을 줘야 되잖아요. 네. 자 여러분 너 돌파 좋지요? 너 패스 좋지요? 네가 찔러주고 네가 넣으세요. 끝. 자 나는 이제 벤치에 앉아서 지켜볼게. 이런 감독이 무슨 4대3을 논하고 지금 뭐 아직도 외국 나가가지고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한국 축구 비판한다 그러는데 네. 정신 차리셔야죠. 정신 지금이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과연 이승우 선수의 이적이 프로축구 K리그 1에서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당장 뭐 이번 주부터 그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이승우 선수 바로 투입이 되나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 수요일에 아마 이제 그 입단 계약이 완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디컬 테스트를 바로 받고 문제가 없다면 이제 계약하는 거니까 이번 주말에도 경기 있거든요. 그렇죠. 강원과의 원정 경기를 전북이 앞두고 있는데 뭐 컨디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바로 뛰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선두 포항이 44점 그리고 5위가 41점입니다. 뭐 승부 한 번으로 순위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전북이 23점이에요. 사실상 선두권 도약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데 만약에 이승우 선수의 이적이 성공한 카드였고 전북이 치고 올라간다. 그럼 송지훈 기자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에 워낙 까먹은 승점이 많아서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구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승점 한 점을 따라잡는 걸 평균 한 경기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경기 정도 남았어요. 이제 K리그가 10경기, 11경기 정도 남아놓고 있는데 스플릿 전까지 전북이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승점은 한 10점 정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이길 경우 정말 이제 꾸준히 계속 이기면서 좋은 분위기 탈 경우에 왜냐하면 다른 팀들도 또 이기니까 그래서 한 경기당 1점 정도를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상위 스플릿 올라가는 건 사실 지금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스플릿 라운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아직 남은 10경기를 치르는 과정에 지금 선두권 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또 내지는 상위 스플릿 여기 도전하는 이 팀들을 전북이 상대할 때 전북은 전반기에는 사실 동네 북이었어요. 그렇죠. 전북 만나면 우리 승점 3점 가져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후에 전북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나 정말 이번 경기는 꼭 이겨야 돼 하는 팀들의 발목 잡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바로 그 포인트에서 전북 팬들이 좀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경기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번 시즌 우승은 어차피 뭐 어렵고 그렇죠. 뭐 챔피언스리그 이런 거는 비현실적인 꿈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번에 그 울산 현대를 또 잡았듯이 그런 뭔가 꼭 이겨야 되는 팀들에게 딱 3점 뺏어오는 그 역할을 아주 매섭게 할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죠. 자, 과연 전북의 달라진 모습 K리그 1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도 경기가 펼쳐지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